국가행정의 제1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계획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행정의 구성과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부분은 행정의 개념 부분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행정학의 총 체계 그리고 그 주요한 요목들을 해설하는 부분만 남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정된 진도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좀 오래 공부를 했죠. 개강부터 시작해서 중간시험까지 거의가 이제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이 끝나면서 이제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정치와의 관계 공부를 했고, 그다음 행정의 환경을 지난주까지 나누어서 정치, 경제, 사회, 법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남은 부분은 바로 행정의 구성과 영역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 행정의 개념에 관한 전부를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행정을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들을 중에서 우리가 미처 진도를 나가지 못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국가 행정 이해라고 하는 과목, 다시 말하면 행정학 개론이라고 하는 큰 주요한 개념과 이론들은 어지간히 다 공부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실용적인 그런 학습도 혼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의 구성과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행정의 구성과 영역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이 이제 조직입니다. 이게 역시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 공무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돈이죠. 재무, 예산 재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네 번째는 정부가 행정이 하는 기능입니다. 정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 이 부분들은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것들은 이 앞부분에 이제 조금씩 언급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조직적 차원, 인사적 차원, 재무적, 기능적 차원이 다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목차만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는 해마다 매년 발행하는 행정안전 통계연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그전에는 이제 총무처에서 매년 이렇게 연보를 발행해서 그에 관한 통계를 수록을 합니다. 주로 이제 조직에 관한 거하고 인사에 관한 게 많이 들어가고요. 재무에 예산에 관한 것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로 또 지방에 관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행정안전 통계연보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행정안전부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면 2020년도 행정안전 통계연보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관한 것도 그 통계연보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것은 이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 지금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발행합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 옛날에는 기획예산처 이렇게 돼 있었죠. 어쨌거나, 현재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내는, 강년도, 예산개요. 강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획재정부에 접속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이 예산개요 내용을 PDF 파일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관한 것은 이제 1994년 아주 오래전에 총무처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죠. 총무처가 나중에 이제 내무부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제 행정자치부가 됐었던. 그다음 지금 행정안전부 이렇게 또 안전행정부 이렇게 이제 기구 개편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나라 정부 조직과 공무원에 관한 통계 그 관장을 하는 곳이 바로 총무처였습니다. 그때 총무처에서 이제 94년도에 낸 책이 정부기능 총람이라고 그래서 책이 3권, 4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뭐냐면 현재 그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예산 배정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능을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겁니다. 이런 작업이 한번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여튼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되고, 또 예산 분류하는 기준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쉽게 말하면 매년 이 내용들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작업했던 것이 바로 정부기능 총람이라고 하는 이 책자입니다. 이것도 검색을 하거나 잘 찾아보면 있어요. 너무 오래된 책이라 찾아보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에 대해서 순서대로 공부를 하죠. 자, 먼저 우리 이제 조직에 대해서 행정의 구성과 영역에서 첫째가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은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학술 용어로는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법정 용어로는 중앙행정기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14부, 4처, 18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나온 내용만 해도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거든요. 우리 책에서도 30페이지에서 정부 조직 기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1914년 기준이니까 박근혜 정부 기준이죠.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면서 다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정부 조직을 그대로 개성을 했어요. 약간만 손을 보고 많이 바꾸진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이제 좋은 점으로 보면 개혁과 혁신을 위한 뭐 그런 차원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그 연속성이랄지 이런 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나라들 선진국 예를 보면은 정권을 수시로 바뀌더라도 정부 조직엔 그렇게 손을 잘 안 댑니다. 이게 연속성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어쨌거나 현재는 이렇게 대통령 직속해서 통할 기관으로 해서 18개의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해서 4개의 처가 있습니다. 처자가 들어간 건 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제처.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자가 들어간 건 다 이렇게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청이라는 건 외청이죠. 각 부에 딸려있는 밖으로 나가 있는 청입니다. 경찰청, 뭐 대검찰청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는 거, 뭐 통계청, 기상청, 청자는 외청입니다. 밖으로 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부에 속해 있는 그 기구긴 하지만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청이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6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로 되어 있던 것을 질병관리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이 하나 늘어난 거죠. 18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각 정부 조직에 딸려 있는 하부기구가 있습니다. 하부기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보조기관, 보조기관 이런 부속기관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먼저 보조기관은 이 각 부처청에 딸려 있는 실입니다. 실. 뭐 홍보실, 뭐 법무담당관실, 뭐 무슨 실제들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일반화된 그 보조기관 형태가 국입니다. 188개 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실무적인 단위가 과가 되겠고, 그 과를 이제 총괄하는 그 조직 단위가 이제 국이 되는 거죠. 국이나 실이 되는 거죠. 실은 약간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구고, 그래서 국과가 가장 기본적인 보조기관이고요.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거죠.
보좌기관은 이제 보자 들어가는 차관보, 보자 들어가는 입니다. 지금 이게 장관이 굉장히 많지만 18개, 18개나 되는 장관이 있지만 차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관 밑에 이제 차관보가 있습니다. 차관보가 이제 7명의 차관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급, 낙급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각급, 고위공무원단 낙급, 이게 각급은 좀 더 높은 급이죠. 6개가 있고요. 낙급은 조금 낮은 급이죠. 29개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을 제외하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조직에 딸려있는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밖에 나가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거는 부속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그 다음에 기타 행정기관, 이렇게 해서 이런 기관들을 부속기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기구 형태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준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판결, 결정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기구를 우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이 있습니다. 얘는 국무조정실에 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는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준사법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속이 된 거예요. 지방이란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중앙에 소속된 기관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48개 고용노동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방고용노동청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경기 지방고용노동청, 이렇게 인천 지방고용노동청 이런 기관들을 고용노동행정기관을 우리고, 그리고 그 고용노동청 안에 지방고용노동청 아래 또 지방고용노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에 고용노동부가 있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 기초 단위로 해서 지방고용노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고용노동행정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에 48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고용노동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제주 지방고용노동청 그러면 제주도 소속이 아니고 이거는 중앙정부에 있는 고용노동청 소속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04개 세무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 관세청, 그 다음에 지방국세청, 지방관세청, 그 다음에 세무서, 세관 이렇게 된 게 우리는 세무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에 204개가 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지방국세청, 지방관세청, 세무서, 세관 이것을 우리를 세무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204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734개 공안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중앙의 경찰청,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각 시군구 경찰서, 그 다음에 파출소, 요런 거를 요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요런 걸 다 합친 걸 우리는 공안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공안행정. 그 외에도 또 교정, 법무부 아래 지방교정청, 그 다음에 교도소, 이런 것들이 다 공안행정기관, 공안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현재 2734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1841개 현업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정사업본부 밑에 지방 우정청, 그다음에 우체국 요런 것들 요런 일을 하는 곳이 이제 현업행정기관입니다. 이게 1841개. 그다음에 기타 행정 요걸 묶어서 우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봅니다. 이거는 각 지방에서 일을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 지방에 배치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이 겁니다. 지방공무원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게 혼동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행정기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형태로 된 게 있어요. 나눠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22개나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지방분권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22개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소속 또 무슨 위원회 이런 거에 56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부처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496개가 되고요. 그 중에 40개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준사법 기능을 하는 행정기관, 행정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534개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 행정기관들 가운데 이제 공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공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우리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정청, 앞으로 우정공사로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책임운영기관이에요. 그리고 무슨 과학관, 기상과학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립병원, 마산 국립병원들이 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이제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임시로 국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 현재 48개가 있고 또 한 개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책임운영기관이 현재 49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 경호실을 대통령 경호처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그 다음에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이 되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국가보훈처가 격상이 됐고, 국민안전청이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시켰다. 이게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 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정부조직 중 이와 같이 이제 완전히 정부에 속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약간 빠져나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이제 제3영역과 지금 또 공부할 준정부 조직입니다. 먼저 제3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영역은 우리 흔히 말할 때 공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공기업. 그리고 전문 법정 용어로는 공공기관입니다. 현재는 28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14개 시장형이고 14개가 준시장형입니다. 자, 이것도 공기업이 워낙에 숫자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유형을 나눕니다. 정부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공기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정사업본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철도청, 그 전에 전매청, 옛날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에 속해 있지만 어떤 기업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 철도청이 지금은 철도공사, 코레일 철도공사로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전매청이 지금은 KTNG 담배인삼공사로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정부기관형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공사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공사 형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분이 원칙적으로 100%입니다. 정부가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형 또 공기업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만들어갖고 정부가 51%를 가지고 있는 거죠. 49%만 민간이 주고 51%를 정부가 쥐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포항제철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49%는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51%는 정부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었죠. 지금 많이 이제 불화가 됐습니다만은
요는 또 그러니까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또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의 공기업도 있어요. 공기업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행정보완형 공기업, 민간을 활용하자 하는 민간 활용형 공기업, 민간을 유도하자 하는 민간 유도형 공기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T 같은 게 이제 처음에는 전기통신공사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KT로서 완전히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그다음에 중앙정부 수준의 공기업도 있고 지방정부도 공기업이 있습니다. KBS 같은 건, 한국전력공사 같은 거는 중앙정부 공기업이고, 서울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런 거는 이제 지방정부 수준이죠. 그다음에 지역개발을 위한 거. 이게 이제 뭐 서울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농촌 같은데 뭐 경기개발공사, 무슨 개발공사 이렇게 이런 게 많죠. 민영화를 하기 위한 공기업.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을 광역화하기, 상하수도 사업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공용화를 하는 뭐 공용버스 같은 이런 공기업. 그다음에 기업 형태.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도 공기업이죠.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서비스를 대행하는 그런 또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 그다음에 공공경영형, 민간위탁형 이런 공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기업도 또 모기업이 있고 자기업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있고, 한국방송공사가 모기업이면 한국방송공사에 딸려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있습니다. 옛날 EBS 한국교육방송도 원래는 KBS 한국방송공사의 자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EBS가 한국 교육방송으로 완전히 독립을 한 겁니다. 한국전력도 그렇죠. 한국전력도 한국전력공사라고 하는 모기업이 있고, 거기 딸려있는 한국전력기술, 발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동남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이런 회사들이 다 한국전력에 딸려있는 자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 그룹. 그리고 한국전력의 자회사들 구성이 되어 있는 한국전력 그룹,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국전력에 딸리는 자기업이 또 자기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손자기업이죠. 모기업, 자기업, 손자기업, 이렇게 자꾸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공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죠. 지방 공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이 모두 496개나 됩니다. 지방에서 예를 들면 뭐 서울시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자치구별로 보면 뭐 상하수도 사업하는 데 하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 수거하는 데 이런 거 지방 공기업들. 그다음에 지방에서 지방공사 공단이 많습니다. 서울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무슨 부산교통공단 이런 것들은 지방공사 공단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출자한 또 공기업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에 출연 또 공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한 것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은 되게 행정학과 학생들은 4학년 2학기 때 공기업을 따로 공부합니다. 3학점 이렇게 해서 공기업론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요. 이쪽에 굉장히 그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직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지만 그게 너무나 문이 좁고 하니까 이 공기업 쪽으로 이제 굉장히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준정부 조직은 현재 82개가 있습니다. 17개 기금관리형 준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공단 같은 거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게 이제 기금관리형 준정부 조직이 17개, 그 다음에 65개가 위탁 집행형 준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2개 있는데요. 그 다음에 176개 기타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또 분류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직접 집행을 하거나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거죠.
금융감독원, 옛날에 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이런 감독.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건데, 이거는 정부기구가 직접 감독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특별 법인을 만들어서 감독 업무를 대행시키는 거죠.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런 형태의 준정부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사법 기능을 하는 이제 또 준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저작권심의위원회. 저작권 침해가 맞냐 아니냐, 이 표절이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판결해 주죠. 공인윤리위원회, 이거 18세 이상 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하도 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하는 공인윤리위원회. 지금 뭐 좀 유명한 방송통신 이런 거 방심위 요습받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얼마 전에 여기서 MBN 방송을 중단시켰잖아요. 이런 방송을 계속, 그러니까 종편 TV를 계속 방송을 하게 하냐 못하게 하냐, 이거를 결정하는 곳은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준사법기관을 하는 방심이라고 하는 준사법기능의 준정부 조직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준사법적 준정부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또 준정부 조직이 많아요. 한국소비자원 같은데,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무슨 연구소, KDI, 지금 키스트, 카이스트, 이런 것들도, 키스트도 이제 얘기 들어간 거죠. 출연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준정부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자문적인, 단순 자문만 하는 그런 또, 준정부 조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그래서 준정부 조직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정부 기능을 축소를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은 정부로 축소한 게 아니에요. 다 준정부 조직에다가 맡겨가지고 준정부 조직이 기존의 정부 기능을 다 대행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 규제, 정부의 어떤 부담, 이런 것은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큰 정부가 작은 정부가 돼도 우리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왜? 준정부 조직이 다 대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3영역이 다 또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꾸 작아진다 하더라도 제3영역이나 준정부 조직이 계속 그런 기능들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형태도 그렇습니다. 특수법인 형태가 있어요. 한국마사회 같은데, 한국마사회가 지금 경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공기업으로 가도 되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흑자를 보는 데니까 이 공기업, 아까 말한 제3영역으로 가도 되는데, 현행법상 이것은 특수법인의 준정부 조직입니다. 한국마사회.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같은 것은 재단법인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같은 것은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준정부 조직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또 준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이게 지금 현재 교통안전협회? 아직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도로교통안전협회 같은데, 이런 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같은 것은 비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 조직의 새로운 형태가 바로 책임 운영기관입니다. 아까 말했죠. 49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는 정부 조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기업이나 아니면 준정부 조직으로 독립하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책임 운영기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를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1995년도에 우리가 사실상의 이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년째 되는 그런 지방자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정부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방정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알다시피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와,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와 8개 도와,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광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초로 들어가면
69개 자치구입니다. 69개 자치구는 이제 주민 직선으로 구청장을 선출하는 곳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일반구가 있습니다. 일반구가 전국에 32개가 있는데 이것은 구긴 하지만 주민 직선으로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구라고 합니다. 일반구가 32개라고 그러고 자치구가 69개가 되죠. 맞습니다. 예를 뭐 서울 강서구 양천구 같으면 자치구지만 고양시 뭐 덕양구 일산구 이런 데는 당연히 일반구죠. 고양시 덕양구 예를 들면 뭐 수원 팔달구 영통구 이런 건 다 일반구입니다. 구청장이 없어요. 그냥 구긴 한데 구청장이 없습니다. 인구가 60만 이상이 되는 일반 시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9 자치구 75개 시, 그 다음에 2개 행정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2개로 구성이 됐잖아요. 이거를 행정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본래 이제 제주가 특별자치도를 할 때는 그냥 제주도 하나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제주시, 서귀포시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냥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로 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 반발이 또 생겨가지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반을 쪼개서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 단위가 기존의 시도하고 다를 게 없어요. 본래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다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본래 그 취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82개 군이 있고 32개가 된 일반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이 있고요. 현재 광역의원은 829명입니다. 시도의원이 829명이에요. 그 외에 교육의원이 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의원은 거의 뭐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조직을 보면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들이 직선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선을 통해서 뽑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기관 중에 이제 부단체장은 파견합니다. 서울시장, 서울시 부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 부지사, 그다음에 강원도 부지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또 시도에서 파견합니다. 이런 강서구 부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강원도 춘천시 부시장은 강원도에서, 그 다음에 뭐 제주시,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뭐 제주 부시장은 또 제주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견하는 게 부단체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관, 실국과계 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그 다음에 출장소,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 뭐 인사위원회,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농촌진흥기구가 있습니다. 지방별로 공립 고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시도립 학교죠. 이런 뭐 서울시립대, 뭐 경남도립대, 강원도립대 이렇게 시립도립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시도별로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있고, 또 시도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시도별로 지방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소방직이 다 이제 지방직인 소방직이 국가공무원이 되면 이제 지방소방학교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육감에 대해서는 주민 직선으로 뽑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이제 행정 업무를 위해서 교육청 아래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그리고 그 교육청 소속의 각 도서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로 넘어가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직위분류제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을 하나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직위분류를 합니다. 먼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눕니다. 자, 보세요. 경력직은 말 그대로 신분이 보장이 되는 공무원입니다. 특수경력직은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은 한번 채용이 돼서 정년까지는 형사법상의 어떤 문제만 없으면 정년이 보장이 되는 공무원입니다. 특수경력직은 선거로 선출이 되거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처럼 선거로 선출이 되거나 아니면 임명받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차관 이렇게 임명직이거나 아니면 뭐 전문 계약직이거나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는 이제 특수경력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에 들어가면 일반직과 특정직과 기능직으로도 나눠집니다. 자, 일반직, 특정직은 말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법관, 검사, 뭐 경찰, 그 다음에 소방, 교육, 공무 이런 사람들을 외무 이런 사람들을 특정직 공무원에 오고, 그 외에는 일반직이라고 그러고, 일반직은 보면 이제 직군, 직렬, 직류별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직위분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직위분류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통계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전체 공무원, 행정부 외에 법원이든 국회든 선거관리위원회든 헌법재판소든 어디에든 다 속해 있는 공무원들을 전부 다 합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약 11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110만 명. 110만 명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게 교육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 그 다음에 전문대, 4년제대 교수,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 이런 사람들을 묶어갖고 제일 많습니다. 36만 명이 넘습니다. 두 번째 많은 게 경찰입니다. 현재 경찰은 전원 국가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지방직도 생기는데 현재로는 전원 국가공무원입니다. 약 13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세 번째 많은 게 이제 소방공무원, 현재 지방직인데 이제 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 5만 명.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이 약 1900명.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연구직, 법관 검사가 많죠. 판검사가 무려 거의 6,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 그 다음에 외무공무원, 경호직, 이렇게 해서 합쳐서 110만 명이 됩니다. 이 중에 신분이 보장이 되는 공무원이 110만 명,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이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행정부에만 소속된 공무원은 그 중에 약 1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국가공무원이 약 66만 명, 지방공무원이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정무직, 그 다음에 별정직, 계약직, 이렇게 해서 특정직 제일 많죠. 55만 명.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 경찰, 소방, 외무 이런 사람들 여기 다 포함되니까 55만 명. 그 다음에 일반직이 50만 명 이렇게 되는 거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중에는 교육 분야가 단연 많고, 그 다음에 공공안전, 경찰이 많고, 소방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에 가보면 공무원 중에는 지방공무원이 약 40만 명인데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한 35만 명 되고,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을 봤습니다. 공무원은 의외로 좀 단순하죠. 아까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고 공무원은 의외로 약간 단순한 형태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 책에서 보면은 제2절 부분에 나오잖아요. 제1장 제2절 행정학의 핵심 영역으로서의 정부 이렇게 해서 정부의 개념과 형태, 정부의 구조 이렇게 해서 정부 기구도, 조직 구조, 지방정부, 그 다음에 행정의 담당자, 그래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이렇게 해서 35페이지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 내용도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재무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이 운영이 되려면, 아까 말한 조직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돈에 관한 것이 바로 재무, 예산 재정에 관한 겁니다.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개요라는 책자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앙정부 예산은 약 512조입니다. 이 중에 일반 회계가 약 300조, 특별회계가 약 55조, 그 다음에 기금이 굉장히 많죠. 161조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이 돼서 이제 합계가 약 500조가 넘어요. 500조. 자, 현재 일반회계 세입은 제일 많은 것이 내국세입니다. 이게 한 75% 정도 차지하죠. 그 다음에 관세, 목적세, 세외수입, 국채 발행분, 요걸 가지고 이제 나라 살림의 수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출을 할 때 나누는 분류법은 R&D, 연구개발비죠.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R&D, 그 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그 다음에 SOC, 사회간접자본이죠.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간접자본,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 그 다음에 보건복지노동, 그 다음에 하나가 교육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 환경, 국방이 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그 다음에 일반 공공행정, 이렇게 해서 12개의 범주로 나눠지는 것이 세출의 항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 구조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관세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고, 지난번 이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회계 구분을 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나눕니다. 일반 회계는 기능별로, 조직별로, 수지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특별 회계는 현재 올해는 20개입니다. 해마다 이것도 바뀌거든요. 20개인데 그것도 나눠보면 기업 특별회계가 5개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1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모두 67개입니다. 기금. 그 가운데 6개가 사회보장성 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하여튼 뭐 이런 기금, 그 다음에 또 뭐죠? 고용보험기금,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런 기금, 사회보장성 기금이 6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 기금이 많죠. 48개입니다. 그 다음에 계정성 기금이 총 67개나 되는 거죠. 67개나 되고요. 이렇게 전체 기금은 총 67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능별 비중을 보면 R&D는 비중이 안 큽니다. 5%. 제일 역시 많은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비가 14%를 차지하고 국방비가 10%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SOC가 7%.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보건, 노동까지 묶어서 28%. 단연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지가 여러 개 같이 묶고 있으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공공행정이 17% 이렇게 한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대체로. 해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지만 대략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서는 약 200조 정도 됩니다. 200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재정이 300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조, 215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은 356조. 이 중에 이제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단순 합산해서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약 90조가 그치고 있다. 90조를 걷어서 200조를 쓰니까 약 100조 이상의 적자가 나잖아요. 국가재정에서 메꿔주죠.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메꿔줍니다. 국세는 200조 이상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지방교육자치재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시도별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학 빠지고 평성교육 빠지고 영유아교육 빠지고 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시도별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어서 그 재정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 거는 맞고 교육 자치가 중요한 거는 맞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학교 단위로 학교 자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교육감 선거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직선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교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당연히 이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이제 학부모가 아닌 경우는 관심도 없는데 이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아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농어촌 지역하고 이제 서울하고 또 여타 또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 재정 충당하는 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교육 공무원들은 교사들은 국가 공무원인데, 또 그들에 대한 그 급여는 또 지방정부에서 줍니다. 자치단체에서 줘요. 지방교육자치 재정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단순화하고 합리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들을 이제 기능이라고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이제 주요 기능과 부수적 기능을 나눠볼 수 있어요. 주요 기능은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주권, 외교와 국방, 이런 게 주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이런 기관이 살아있어야 하는 주권, 그 다음 경제, SOC나 뭐 이런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건, 뭐 노동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요 기능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부수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공무원, 인사, 그 다음에 예산, 조달,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수단적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본 것이 국가 관리, 산업 경제, 그 다음에 사회문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국가 관리는 외교 국방, 국내 질서 유지, 정책 조정, 정부 운영, 이게 이제 국가 관리가 되는 거고, 산업 경제는 경제 기획 조정, 1차, 2차, 3차, 4차 산업, 통상, 재정, 금융, SOC,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지식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경제 기능이 되는 거고, 사회문화 기능은 교육, 문화, 복지, 후생, 이런 것들이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추세를 보면은 대체로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능을 보면은 해방 직후에는 국가 건설,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국가 건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난 다음에는 전제 복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부흥부라고 하는 이제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전후에 전제 복구에 굉장히 힘을 썼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끝났을 때는 61년도에는 이 부흥부를 건설부로 이름을 바꿔갖고 이제 또 국토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국토건설 연ung 끝나니까 이제는 국토해양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무슨 뭐 주택이랄지 뭐 이런 쪽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국가건설 전제복구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발의 연대에 들어가서 1960년대 8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은 발전의 연대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경제개발, 그 다음에 뭐 경제성장, 이런 게 이제 국가 발전이 중요했고,
그 다음 80년이 지나면서 이제 민주화 개방화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사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세교화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세교로 나아가는 거는 추진해가고 있고 해방 직후에는 이제 법을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드는 그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규칙 제정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민간에 대한 지원자, 민간이 이제 하는 데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자 역할에 충실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규제자, 주로 사회적 규제, 주로 이제 경제적인 규제는 자율적으로 하고 민간 부문, 기업 부분에서 경제적 규제는 자율적으로 하고 사회적 규제 이런 거는 이제 정부가 해주는 그런 규제자 기능을 이제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협치, 통치가 아니라 협치,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거 거버먼트는 통치죠. 위로부터 아래로의 통치, 거버먼트. 거버넌스는 협치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협동의 정치, 협치라고 하면 협동의 정치는 협치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한때는 방위비, 국방비가 굉장히 비중이 컸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국방비가 제일 비중이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개발이었는데 경제개발, 경제성장 이런 거 할 때는 또 경제개발비가 가장 비중이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들고 이제는 교육에 많이 들어가고 있죠. 교육 자체나 여전히 우리가 이제 지식 강국,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초, 중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 과학기술, 첨단 기술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 개발, 교육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지방자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제 확대가 될 겁니다. 지금도 지방 아직 갈 길이 멀죠.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방재정 교부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항목만 정리했는데 지방자치는 지금 내가 꾸준히 여러분 나눠서 얘기했어요. 조직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조직,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현황, 그 다음 재정에 있어서 지방재정,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로 가늠하는 걸로 하고, 그 주요한 내용들은, 행정안전통계연부의 책을 여러분들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의 구성과 영역 전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책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행정학에서 미처 못 배운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서 항목별로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하는 걸로 해서 다음 시간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학기말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